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에서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에 취득하는 대체주택. 대체주택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거주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 여기에 대한 기재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리고 2023년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등록된 기재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2023년 8월 7일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여기 제156조의 2 제5항은 재개발 재건축지구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에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를 세대원 전원이 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한지. 재개발, 재건축 지구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에 취득하는 대체주택. 올해 23년 개정된 내용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 1주택자가 해당입니다. 물론 일시적주택 등의 예외는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종전주택을 한 채 보유하다가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에 신규로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서 대체주택을 양도한다면 대체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제5항입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재개발, 재건축 지구의 종전주택의 요건, 그리고 신규로 취득하는 대체주택의 요건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먼저 종전주택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 국내의 1주택자가 해당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보유한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 등의 예외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해당입니다.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에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신규로 취득하는 대체주택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일이 기준입니다. 대체주택에선 반드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즉 시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시아파트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거주입니다. 중간에 나갔다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공 후 3년 이내에 새아파트로 이사입니다. 개정 전은 2년이었네요. 3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대체주택의 요건, 세 번째는 대체주택의 처분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즉 시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미리 처분해도 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이후라면 3년 내 처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대체주택의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종전에 2년 내 이사, 그리고 2년 내 처분 요건에서 3년 내 이사, 3년 내 처분 요건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2023년 1월 10일 이후 양도부부터 적용입니다. 이제는 3년 내 이사, 3년 내 처분 요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2월 28일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입주권의 일시적 주택 전입요건 그리고 매도요건이 모두 3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156조의 2 제3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일시적 이주택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 이제는 모두 3년 내 이사 그리고 3년 내 매도 요건입니다.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와 양도기한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즉 새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3년 내 완공된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의 양도입니다. 완공 전에 양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완공 전 언제든 양도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공 이후에 양도를 한다면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체주택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완공이 되면 3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그리고 대체주택은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내 양도입니다. 새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세대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번 유권 해석은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제156조 2 제5항입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단순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대전원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아파트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이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주택에서도 1년 이상 거주를 세대원 전원이 해야 하는지, 새아파트에서는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주택에서도 1년 거주를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해야 하는지, 답변의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는 것임. 대체주택에서 1년 거주 요건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간로 속에 치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 즉 대체주택에서는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단 치약이나 질병, 근무상, 사업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를 못하더라도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대체주택에선 원칙은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긴 한데 핵심도 같은 내용입니다.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도 세대 전원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단 치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예외로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날 8월 8일에 등록된 유권 해석인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치약상 형편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녀가 타 지역에 진학을 하면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를 못한 경우입니다. 해시는 앞서 보았던 8월 7일자 유권 해석을 참고하라고 하네요. 마무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는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준공이 떨어지면 3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은 완공 전에 또는 완공 후 3년 내 양도를 하면 됩니다. 완공된 아파트로 3년 내 이사,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그리고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거주 요건은 모두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해야 하는 게 이번 기재부의 유권해석입니다. 1세대 1주택이든 아니면 1세대 1주택 특례든 비과세 거주 요건이 있다면 세대원 전원 거주가 원칙입니다. 다만 치약, 질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